옮기면서 네,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이름을 DPT 컨트롤러 DPT 컨트롤러 있고 DPT 컨트롤러 바꾸고요. 그 다음에 EMP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1번에 있는 거를 DPT 컨트롤러, EMP 컨트롤러 이렇게 바꿔서 일단 넣어놓고 컨트롤러 쪽은 URL이 있죠? 그래서 URL이랑 이름을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네? 네. 요거 위에다가 PPT 이그잼 명일 하나 넣어주시면 바랍니다. 여기다가 당겨서 넣어주세요. 빵이랑 이그잼 명일도 그래서 만들도록 할게요. 서비스도 똑같이 폴더 하나 만들어서 당겨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명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명일로 미리 만들어놓죠. 땡기면 돼요. 그냥 땡겨서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예제를 진행하면서 연습을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를 좀 바꿀게요. URL이 있으니까 컨트롤러 좀 적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그잼 11이 돼 있는데요. 이그잼 11을 다시 이걸로 바꾸시면 되죠. 이그잼 11을 다시 뭐로 바꾸는데요. 이그잼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그잼 0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잼 1을 이그잼 0일 여기 바꾸십니다. 다시 예제 1번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네, 바꿀게요. 바꾸면 되죠. 다음에 리포트 딱 여시면, 패키지가 JPA 리그잼에서 JPA 커스텀 리그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못 찾고 있는데, 여기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줄고 다시 리포트를 찾으시면 되고, 찾기 전에 이름을 이렇게 DPT11 서비스 있는데요. DPT11을 DPT 서비스로 하셔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바꿨네요. Alt 한번 눌러주고요. Alt 한번 눌러서 따로 리포트 한번 하시죠. 됐죠? 이거 그러면 이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네요. 모든 이름을. EMP도 똑같이 할게요. EMP는 이그잼 11을 이그잼 0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그잼 11 서비스를 이그잼 서비스로 바꿀게요. 뭐로 쓰면 되죠? 이렇게 바꾸시면
여기서 바꾸기 여기까지 되겠고요. 네, 이거는 자동 인풋으로 다시 잡아주도록 그래서 마크에서 됐네요. 그러면 이제 그전 예제에서 사용했던 모든 소스들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빨간 색깔은 네, 요거 DPT Alt에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동 인풋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EMP도 좀 내려갔다가 EMP 있죠? 요 빨간 거 뜨는 거 자동 인풋 한번 해주시고 됐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할 필요 없고 기존에 있던 개발했던 소스를 재활용하실 수가 있죠. 이때까지 하시면 기본 기능은 다 추가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돌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시작 한번 해주시고 서버를 잘 쓰겠죠? 됐죠? 잘 됐죠?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없죠 이제? 이상 없죠. 바퀴 돌고 안 되시는 분은 얘기 주세요. 안 되죠. 기능들을 또 쓰실 수가 있으니까 기본 기능들 그대로 그전 프로젝트에 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봤습니다. 옮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맞춰가지고 에러라는 부분은 이제 인풋 부분이 에러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이 약간 변형되는 거 변경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할 때 자주 쓰니까요. 찾기가 후기로 변경해서 샘플 소스를 갖고 와서 변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플 소스를 던져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네, 어디서부터 하냐면 모델은 그대로 복사를 했고요. 복사를 했고 모델 쪽에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딱히 추가되는 거. 네,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바뀐 거 하나도 없고 모델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냐면 레파지토리부터 손을 대요. 알겠죠? 이때까지 레파지토리부터 손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상수가고 끝이었죠? 네, 상수가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JPA 커스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커리 메소드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리 메소드가 뭐냐면 JPA의 기본 함수 외에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JPA 기본 함수들은 다 배우셨어요. 그죠? 까지 다 배우셨어요. 그거 말고 뭐 이거 있었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고요. 이제 그 기본 기능 외에 개발자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때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일 쉬운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는 함수 중에서 커리 메소드라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요것도 이제 번갈아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세 가지를 하나만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같이 섞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같이 섞어서 쓰시면 돼요.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알려드릴 게 커리 메소드로 기본 함수 외에 개발자가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를 통해서 항상 예제를 통해서 배웠죠. 예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면 기본 함수에는 요 기능이 없었어요. 어떤 기능이죠? 전체 표의 내비 차수. 내비 차수 어떻게 했죠? 내비 차수. 주소 번호.
정도로. 요거 하고 싶습니다. 개발자가. 근데 키보드 합체는 이거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세 가지 이름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쿼리 메소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지금 손을 대셔야 되는 소스는 어디냐면 한 번도 손을 안 댔는데 램파트 도리를 손을 대셔야 돼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조의 내린 차수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약간 모양이 계산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값은 배열로 나오고요. 여러 건은 항상 배열을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하시면 되고 알파인사 쓰겠죠? 함수의 리턴 값은 배열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잡아주시면 되고 만들어 볼게요. find 그 다음에 전체라서 all 하고요. by 하고 order by 뒤에로 ESC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게 쿼리 메소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find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find가 SQL이 뭐냐면 select입니다. find가 select 다음 all이 SQL 문은 아시죠? 배웠으니까 all이 별표 여기 보면 키워드가 있어요. 함수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find, all, by, order by, ENO, DS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거를 형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함수의 이름으로 JPA가 SQL문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함수 이름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함수 이름을 잘 보십시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find는 select를 의미를 하고요. all은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by가 나오죠? by는 뭐냐면 SQL문에 from을 의미를 합니다. from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DPT까지 걸려 있으니까 from DPT거든요. 그죠? DPT까지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order by 나왔죠? order by 나왔는데 order by가 뭐냐면 저희 SQL문에 order by 아시죠? 이거 order by 있고 그 다음에 DNO 이건 뭐죠? 부서번호 컬럼명 DNO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에 EESC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order by 다음에 DNO 다음에 DESC 썼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select mode 그래서 세로로 select all from order by DNO의 DSC 쿼리문이 날아가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쿼리 메소드 방식이에요. 이렇게 SQL문을 짜는 게 아니라 함수명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보고 딱딱딱 조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그죠?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조회고요. DN으로 전체 조회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전체 조회 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되는지 내림차순은 뭔지 아시죠? 부서번호 내림차순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보내드리고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쪽에서 추가해서 컨트롤러로 하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내림차순 되는지. 그래서 레이포지 넣으시면 되고요. 넣으시면 되고 서비스 쪽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만들어놓고 컨트롤러 만들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계속 정리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건 정리해드릴게요.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뉴로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요거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저 사이트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표를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커리 메소드를 조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 감을 잡으시고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했어.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러면 서비스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었고 모델은 이제 손댈 필요 없고 서비스로 가서 DPT 서비스죠. 기본 기능은 위에 다 있죠. 네, 기본 기능 다 있는데 제일 밑에다가 네, 여기서 네, 시작합시다. 커리 메소드. 1번, 예, 1번 얘기죠? 1번 얘기. 예제 1번. 네, 커리 메소드 이연습이죠. 이연습.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기본 기능들 다 만들어놨죠. 예, 기본 기능 외에 예, 감수를 쓰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DBT 서비스 함수를 만들고 이름은 적당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find all DSC라고 만들게요. 네, 서비스 쪽이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뭐를 호출하나요? DPT, 리파지토리 호출하잖아요. 여기에 JPA 함수들 있죠? JPA 기본 함수들이 있고 또한 금방 만든, 개발자가 직접 만든 커리 메소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누르시면 보이나요? 검은 글씨로 보이나요? 금방 만든, 예, 이거 한번 보이죠? 예,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금방 만든 거 보이시죠? 보이죠? 함수. 점 누르시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요? 금방 제가 만들었죠, 제가. 예, 뭐 만들죠?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렬, 함수가 되겠습니다. 호출하시면 되죠. 호출하시면 되고, 호출하고 나서 배열로 나오겠죠? 배열로. 결과가 배열로 나오니까 배열로 받읍시다. 배열은 뭐죠? 리스트. 네, 리스트가 배열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메소드가 함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점 누르셔서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직접 치지 마시고. 다음에 입천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서비스 함수가 완성이 됐니? 됐네요. 그쵸? 네, 서비스 함수 완성됐죠? 컨트롤러로 가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기본기는 바로 밑에 커리 메소드 연습이에요. 크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직접 개발자가 짠 거예요. 위에서는 JP 제공해주는 함수들이고 됐죠? 여기서 보내드리는 보통 화면을 보여줄 때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정렬기를 꼭 써요. 아시겠죠? 네. 화면을 보여줄 때 보통 정렬 안 하고 보여주는 거 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다 됐죠? 네, 서비스 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러까지 완성하고 네,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로 갑시다.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여기 바로 밑에 제일 밑에 기본 이름들이 다 있죠? 제일 밑에다가 예서 문제 붙이고요. 이러고 이것도 네, 이제부터 커리 메소드죠? 네, 커리 메소드 밑간 별표 쭉 해가지고 네, 터치를 합시다. 커리 메소드 예제 1번 커리 메소드 됐죠? 제일 밑에 기본 기능들은 제일 위에 있어요. 기본에서
네,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어볼게요. 컨트롤러는 계속 복수인데 뭐가 필요하죠? URL 컨트롤러의 함수의 특징 URL. 그래서 두 번째 조회죠. 셀렉트는 뭐 쓰나요? 계속 반복을 해주죠. get mapping입니다. 이거를 써서 get mapping URL이 필요하죠. URL은 이렇게 하죠. URL은 적당하게 정하시면 돼요. DPT에 내리차순이라는 표시를 위해서 DESC를 붙여서 제 마음대로 그냥 정해주세요. 제 마음대로. 여러분이 그냥 정하시면 돼요. 중복 안 나게, 키보드랑 키조보랑 중복 안 나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public, 리스판스 엔티티 써야 되죠? 이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가 씁니다. 아시겠죠? 레스트 컨트롤러가 사용. 이러면 DPT, for DE, 레스트 하고요. 해보죠. 네, 이거 뭐 앞에서 열심히 굉장히 많은 예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에러 처리 이걸 했죠. 트라이 캐칭 계속 바뀌고요. 트라이 캐칭 그래서 품새를 잡아줍시다. 세션이 로그에 기본으로 찍으면 되죠. 뭐를 찍으면 되죠? 이점 메시지 찍으면 되죠. 여기 에러 로그 실행이고 그 다음에 리턴 하시고 뉴 하시고 리스판스 엔티티에 네, 에러가 나면 어떤 거 보내주면 되죠? 인터넷 서버에서 그거 보내주면 되죠. 이게 항상 대형적인 일이죠. 됐죠? 네, 됐죠? 이거는 그대로 다 쓰시면 됩니다. 네, 위에 또 곱하기 해서 쓰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전체 조회 보겠습니다. 전체 조회, 전체 내린 차손 조회, 함수, 서비스, 함수, 그래서 DPT 서비스에 점 누르시면 서비스 함수 보이시나요? 서비스 함수 만들었던 서비스 함수 점 누르시면 만드신 서비스 함수 보이시죠? 네, 한번 find or DESC 내린 차손 함수 보이시죠?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튀고 함수. 저희 그 내림차수 함수 만들었잖아요.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find or DESC. 그래서 선택할게요. find or DESC.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배열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DPT 하고 일종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값이 있으면 데이터와 함께 성공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값이 없으면 이제 실패 메시지를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시고 리스트에 is empty 있냐 물어보고 네, 있으면 네, is empty가 비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 비었다 이렇게 하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return 이용해서 response entity에 요 결과 배열과 함께 성공 메시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OK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lse 아니면 없다는 얘기죠. 없으면 리스판스 엔티티에 뭐를 보내면 되나요? no content 데이터 없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없죠. 메시지 위에 거는 성공이죠. 이제 오케이는 아시겠죠? 주소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전체 조회에서 달라지는 거는 이거 보셨죠? 그래서 내림차수 조회 함수 하나 만들었다.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요거만 다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복사해서 URL하고 함수명하고 요거만 다 바꾸시면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재시작 한번 하고요. 테스트 해봅시다. 됐나요?
그냥 한두 번 정도 눌러보세요. 혹시 이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 이상 눌렀는데도 안 되면 예,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테스트는 앞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REST 클라이언트 툴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보내드릴게요. 일단 컨트롤러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않겠지? 네, 보내드렸습니다. 테스트 해보고 한번 볼게요. 네. 테스트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클릭해서 이렇게 나왔죠? 네, DSC URL 나왔죠? 실행하면 네, 보겠습니다. 내리차수 됐나? 됐네요. 피에노로 내리차수 있잖아요. 40,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30, 그 다음에 20, 내리차수 됐죠? 네, 마지막에 10, 내리차수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 기능을 추가했죠. 스키모 기능에는 이 함수가 없죠.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고요. 됩니다. 리파지토리로 갈게요. 여기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커리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커리 메소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 JPA의 커리문을 JPA 함수의 커리문을 함수 이름으로 작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select부터 시작해서 DESC까지 select문인데 데이터베이스 select문, SQL문인데 이 SQL문을 커리문이 SQL문이죠. SQL문을 어떻게 보고 작성을 하느냐 하면 함수 이름으로 작성을 합니다. 함수 이름을 보고 find는 select로 바꿔주고 all은 별도로 바꿔주고 find는 from으로 바꿔주고 bpt 주소 테이블 가져오고 orderby는 orderby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여기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커리 메소드의 한계. 메소드의 한계를 바로 알려드리죠. 그룹 함수는 안 됩니다. 그룹 함수 안 돼. 아시겠죠? 그룹 함수 안 돼요. 그래서 그룹 파일이 없어요. 얘는 그룹 파일이 없습니다. 그룹 파일 없죠. 그래서 그룹 파일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렬이나 뭐 이런 거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인도 없습니다. 조인도 없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른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기능에서 정렬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조건을 외연절 조건을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간단해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보고 작성해 주는 방식이고 제가 URL로 이 사람의 그 URL을 보내드렸죠. 여기 커리 메소드의 샘플 해가지고 나와 있죠. 키워드 디스팅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find distinct가 뭐죠? 이게 SQL문에서 배우셨을 때 중복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걸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SQL문이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AND는 어떻게 되죠? AND 키워드 있죠? AND 키워드. 그래서 last name and first name 이렇게 연결을 하면 SQL면이 어떻게 날아간다고? 왜 저래?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이해됐나요? 몇 번 보시면 금방 감이 옵니다. SQL문을 아시는 분은 금방 감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OR은 바로 밑에 OR은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last name or first name은 SQL문이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쿼리 메소드 쓰시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만의 SQL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룹 함수나 join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되죠. 됐죠? 그래서 내일 연습을, 요 쿼리 메소드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드릴게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제가 사이트 드렸죠? 요 표 보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렇죠? 표 있죠? 표 보고 쿼리 메소드 이렇게 만들면 SQL문이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프로젝트 하셔야 되니까 잘 보십시오. 요게 실행 탭이 있는데요. 요게 인텔리제의 실행 탭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버 로고가 찍혀요. 실행 탭에. 그래서 지금 다 지우고요. 싹 지우세요. 휴지 통으로 싹 지우세요. 휴지 통. 포소를 다 지워졌죠? 다 지워진 상태에서 위에 이제 요 실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테스트로 실행하는 REST 클라이언트 있죠. 요거를 실행해 보십시오. 빵 실행하면 여기 됐죠? 이렇게 찍혔죠? 찍히고 나서 다시 실행 탭으로 딱 오시면 로고가 보일 겁니다. 로고가 보이죠? 금방 실행한 쿼리에 대한 로고가 보입니다. 결과가 40부터 10번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보이고요. 위로 좀 올리시면 하이버네이츠에서 셀렉트 문이 날아갔습니다. 보시나요? 셀렉트 문이 어떻게 날아갔죠? 금방 쿼리 메소드에서 밑에 보니까 order by 내림차순이 걸려있네요. 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로 확인하시면 돼요. 함수를 만들었는데 제도 작동하는 거는 로고를 보시면 됩니다. SQL문이 로고에 찍히니까 그 쿼리 메소드가 잘 동작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요. 결과도 보이죠? 내림차순으로 어떤가 보이죠? 이렇게 됐죠? 항상 이제는 프로젝트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실행을 빵 시키고요. 밑에 있는 실행 탭 있죠? 실행 탭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다 지우고 대기했다가 휴지통으로 지우고 대기했다가 실행 빵 시키면 어떻게 되죠? 실행 탭 가가지고 보시면 금방 실행한 SQL문이 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방 실행한 SQL문을 아실 수가 있고 결과도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추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잘 작성됐는지 JPA로 잘 변환이 됐는지는 로고를 보시면 아십니다. 로고 잘 변환됐죠? 네, 내림차순으로 SQL문 아시잖아요. 아시죠?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